오늘 합병 이슈가 있었죠. 셀트리온 홀딩스, 헬스케어 홀딩스, 스킨큐어. 그쵸? 작년 9월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지주사간 합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서정준 회장이 홀딩스, 셀트리온 홀딩스는 95%, 그리고 헬스케어 홀딩스는 100%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차분하게 그냥 원래 지주사 간에 합병을 하고, 그쵸? 합병하고 그 다음 3개 회사가 합병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요게 이제 내년 상반기, 빠르면 뭐 1분기 안 요게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주총이나 봐야 될 것 같지만 내년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스킨큐어가 들어가서, 스킨큐어가 최근에 좀 재무구조가 안 좋았거든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적자가 좀 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홀딩스에 자금이 많이 집행됐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헬스케어랑 합병하면서 조금 재무구조가 건전해지고, 그 다음 지주회사는 합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그쵸? 지주회사 하나, 그리고 사업회사, 그쵸? 여기 지주회사가 이번에 이제 화장품하고 건기능까지 하나 사업회사 취재하는 거고요. 지주회사는 순수 지주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형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형 지주회사로 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3개 회사가 여기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겠죠. 이미 예정됐던 부분을 작년 9월에 예정됐던 부분이 진행되고 차분하게 진행되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병 비율을 봤더니 1대 0.5대 0.025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3개사 합병할 때는 다른 부분이에요. 비상장사가 합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장사 합병할 때는 시가총액 비율이 중요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짧게 볼까요? 본건 합병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소면회사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합병하는 건으로서 두 지주회사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존재하는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일화하고 경영 업무 전반에 걸쳐 시너지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합병회사 셀트리온 홀딩스가 순수 지주회사로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달리 피합병회사 셀트리온 스킨케어는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후 존속회사 셀트리온 스킨케어가 영위하던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 지주회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홀딩스는 합병 후 지주회사로서 수익과 함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통한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낮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및 셀트리온 스킨케어와의 합병을 통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스킨케어의 재무구조가 많이 안 좋아졌었죠. 그래서 주식회사 셀트리온 홀딩스는 합병 후 단일단 지주회사 체제와 안정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충족 능력을 강화하고 셀트리온 그룹의 미래 신규 사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지주회사, 그쵸? 지배회사 있고요. 그리고 사업회사 간다는 거죠. 3사 합병해서 요거는 내년 상반기 안에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주회사도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지배구조가 단순하게 되겠죠. 아까 보셨겠지만 합병 비율은 1대 0.5대 0.025입니다. 그리고 합병 일정을 보면은요. 주총이 9월 16일, 시작일이 9월 23일, 종료일이 10월 22일, 합병 기일이 11월 1일, 합병 등기 예정일자가 11월 4일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 주식 매수 예정 가격이 2257만 3958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는요. 0.5니까 제가 아까 다트에 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다운받아 봤어요. 그쵸? 회사 합병 결정 나오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주식 매수 예정 가격이 1164만 7345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스킨큐어는 지금 적자가 조금 많이 나요. 78억 정도가 적자예요. 그래서 0.025 비율로 해서 1 그리고 0.5, 0.025 비율로 지금 합병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3사 합병과는 시가총액 비율과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기사로도 떴네요. 셀트리온 지배구조 개편 닷 올렸다. 글로벌 빅파마 도약. 셀트리온 홀딩스, 헬스케어 홀딩스, 스킨큐어 흡수 합병. 향후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사업 3사 합병도 앞둬 글로벌 제약사와 경쟁할 수 있는 빅파마로 도약. 내용을 봤더니 제가 언급했던 부분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합병 비율이 1대 0.51대 0.025, 그쵸? 순수 지주회사에서 사업 지주회사로 변경을 하죠.
스킨큐어가 영위하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서정진 명예회장이 95%, 100% 지부하고 있는 지주회사와의 합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장상한 합병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계속 언급을 드렸고요. 이제 중요했던 부분은 합병 후 단일화된 지주회사 체제와 안정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셀트리온 그룹의 미래 신규 사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차분히 작년 9월에 언급됐던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또 주목할 거는 당연히 내년도에 3사 합병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셀트리온 본연의 펀더멘탈, 그쵸? 레케노라의 수출 소식과 기존 제품들에 대한 펀더멘탈의 폭발적인 성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지켜보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 엔돌핀, 우리 주주 대표님께서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좀 남겨주셨어요. 홀딩스 합병 이후 반드시 셀트리온 홀딩스의 국내 시장 또는 나스닥 상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됨. 홀딩스 상장이 불가피한 이유는 서정진 명예회장님이 새로운 스타트업 사업을 위해서 현금이 필요할 것이며 현금 확보를 위해서는 홀딩스 상장을 통한 현금 확보 후 대주주에게 현금 배당이란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홀딩스 합병 후 저는 반드시 국내 또는 나스닥 상장이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엔돌핀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주사끼리 합병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서 상장이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 후 확보되는 자금으로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 셀트리온 지분 추가 확보 등으로 공견들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빅력 카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 한 방 매길 수 있겠죠. 엔돌핀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셀트 홀딩스 합병을 공시하였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셀트 삼형제의 3사 합병도 연이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셀트 삼형제의 통합 그림도 3분기, 4분기 안으로 가시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홀딩스 상장 및 3사 합병 통합이 마무리될 거고, 여태까지 시장에서 나돌던 불확실성 유언비어, 창고 매출 분식회계, 합병을 위한 주가 발목 및 의혹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자 아시아 경제 기사 내용 중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전에 공개했던 계획대로 상장 3사의 합병에 앞서 지주사끼리 합병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지주사가 합병을 토대로 상장 3사의 합병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3사 합병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라 봅니다. 주주님들, 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능 확인과 더불어 흡입형 항체 치료제 특허를 보유한 이난론과의 임상은 셀트리온을 세계 10대 제약사로 발돋움시키는 가속력이 될 것입니다. 항체 치료제에 대한 수출 공시가 다소 늦어진 것은 그날까지 2028님이 분석하셨듯이 세계 각국에서 백신 우선주의가 가져온 현상이며, 델타 변이로 인한 추가 팬데믹으로 세계는 이제 항체 치료제로 눈길을 돌릴 것이로 레케노라는 반드시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견들이 주가를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고 하락과 횡보장을 연출시키는 것은 실망 매물을 유도하면서 어느 단계까지 상기시킬 경우 매도하고 나가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90% 이상이 손실을 입는 이유가 이러한 지루한 횡보장을 제대로 버텨내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목표한 주가가 올 때까지 반드시 함께 성투하기를 기대합니다. 주주님들 기운 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자, 셀트리온 엔돌핀님께서 좋은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생각하시는 바가 참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죠. 우리 모두. 변이 대응 플러스 흡입형 임상, 레케노라 더욱더 강해진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내용을 봤더니 레케노라 단일클로 항체 하나만 가고도 변이에 대한 중화 능력이 매우 탁월하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되는 변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섹터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레케노라와 현재 32번 항체를 가지고 칵테일 항체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죠. 결국 셀트리온은 초반 레케노라 개발 시점부터 38개의 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칵테일 항체 플랫폼, 그리고 여기에 흡입형 임상까지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파괴력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 흡입형으로 간다는 거는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되고 성공을 하면 기존 다른 항체에 퍼져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셀트리온이 SC 제형을 가지고 램시마 SC 갖고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신약으로 지금 허가를 준비하고 있죠.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 이게 올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ADC도 확장성이 가능하죠. 왜? 항체하고 케미칼을 링커로서 연결하고 이제 영국의 익스다 최대 주주가 됨으로써 본격적인 이제 ADC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얘도 항체하고 케미칼하고 연결했던 거기 때문에 항체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셀트리온의 확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쵸? 여기에 흡입형, 이 흡입형을 개발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항체에 대해서 이제 자가면역 질환, 항암제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그쵸? 레키노라 하나뿐만이 아니라 무섭다는 게 플랫폼으로서 확장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 차후 셀트리온이 변이에 대응하는 코로나 섹터와 흡입형으로서 지금 코로나 레키노라주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결국 앞으로도 확장성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우리가 또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셀트리온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레키노라 델타 변이 동물 실험 결과 국제 학술지 제출. 최근 질병관리청이 수행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실험용 쥐 49마리 대상 효능 시험 결과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바이오 아카이브에 실었으며 미국 생물화학 및 생물물리 연구 저널 BBRC에 제출했다. 해당 실험 결과 약물을 투여하진 대조군보다 레키노라 투여군에서 바이러스 역가가 줄고 체중 감소가 방어되는 등 임상적 개선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최근 남미 페루에서 유행하는 람다 변이에서도 레키노라에 중하는 결과를 확보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셀트리온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에 상세하게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레키노라의 흡입 지형을 개발한다. 정말 확장성이 있는, 앞으로 파괴력 있는 셀트리온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군과 기술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키노라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글로벌 학회에서 발표를 했죠. 명실상부하게 임상 3상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글로벌 규제기관에 레키노라의 각종 데이터를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레키노라주의 수출 소식이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찍히는, 숫자로서 찍히는 이 부분을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겠죠.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우리 주준단 공동대표님이신 허선우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죠. 1공장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치료제를 뭐 때문에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견원지간인 삼바의 CMO까지 줍니까? 기술 유출은 걱정무. 우리 모두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상식선에서 글을 쓰고 상식선에서 상대의 인격을 바라봅시다. 10년간 셀트리온을 지켜왔고 지켜가고 지금도 현금만 있으면 모아가고 다른 종목 단타하여 얻어진 금액들을 셀트리온 형제들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68살. 세상 볼만큼 볼 줄도 알고 상대방의 의중과 거짓과 진실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나이는 되었습니다. 이번 회사에서도 많은 자료 100페이지 정도 준비하였고 1급이 아닌 2상급들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꼭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합니까? 지금도 회사 방문 연장선에서 우리사주 조합 주식 취득 상당한 금액 회사 게시판 공지되었습니다. 조금만 인내합시다. 3분기, 4분기 셀트리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 이번 인천행이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주주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는 주주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느낌이 때로는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그 느낌도 좋았고 결과도 알찬 방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지고 대한민국 주식거래소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물의 글이 많은 부분을 포함한다 생각을 합니다. 비단 지금 합병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의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차분히 우리가 셀트리온의 시간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의약품 기술 수출 20조 간다. 새 역삭스는 K바이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의약품 수출에서는 셀트리온이 압도적이겠죠. 그리고 기술 수출, 한국은 대부분 기술 수출이잖아요. 이 기술 수출에는 총액이 보통 나오죠. 몇 조 단위 기술 수출했다, 조 단위의 수출했다 그러는데
계약금은 보통 몇백억대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일스톤, 단계마다 임상 1상, 2상 갈 때마다 마일스톤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종 제품을 완료를 하면 로열티라 그러는 부분이 나와요. 수수료가. 이 세 가지가 포함된 총액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한국은 제네릭과 기술 수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걸어왔던 길이죠. 여기서 셀트리온이 이 제목상에는 20조 간다 그랬는데, 이 수출은 셀트리온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 1조, 레케노라 빼고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만 레케노라가 포함이 되고 본격적인 성장이 확신이 되면 아마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죠. 결국은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의 역사를 쓰고 있으며 전 세계 빅팜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1등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지루한 시간을 보내지만 에너지가 응축되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좀 있었죠. 그 이유가 중국 증시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죠. 상해가 2.34, 항생이 4%대 급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좀 봤더니 붉은 규제 공포에 중국, 홍콩 증시 폭락, 항생 3%대 급락.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었죠. 그쵸? 독점 이슈로 인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에 이어서 사교육 업체에 지금 규제가 확산된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증시도 오늘 0.91 분봉으로 아침에 튀었다가 그대로 하락폭이 확대가 됐던, 그쵸? 오후가 되면서 쭉 계속 밀리게 됐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니까 한국은 중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 전 세계 증시의 영향을 다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죠. 중국 공산당, 얘네의 파워가 절대 약해지면 안 되겠죠. 얘네가 패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에도 팡이 있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가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들이죠. 하나의 대세인데 IoT 플랫폼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플랫폼은 대세일 수밖에 없죠. 트렌드이자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전자상거래, 공유 자동차, 그리고 각종 상거래, 카카오로 보면 알겠지만 계속 확장해 나가죠. 택시부터 해서 기타 상거래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네이버도 포함해서. 그쵸?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얘네의 파괴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지금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 성장성이 강했던 이 플랫폼 기업들의 주식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중국 증시를 흔들었고, 여기서 확 멈췄던 게 아니라 바로 교육업체까지. 이게 사실 중국이 지금 요즘에 저출산 이슈로 인해서 출산율을 강화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교육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결혼을 미룰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숙제가 많고 그러면 힘들 수가 있어서 숙제를 줄여준다는 그런 이슈가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이슈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교육은 의식 수준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의식 수준을 통제한다는 이슈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 이면에는 중국 공산당의 결코 패권, 정부의 힘이 약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중국 증시가 변동성 확대가 바로 한국 증시에 영향을 받게 됐던 부분이 핵심 이슈였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을 정리를 하면 시황을 중국 증시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죠. 그쵸?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테이퍼링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 그리고 미국의 경기 위축,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미국 패권 전쟁 이슈까지 너무나 많은 증시의 노이즈와 이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사 하나만 보고 가면 됩니다. 점 하나만 보고 얘가 명확하게 길을 가고 있나, 그쵸? 우직하게 우리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명확하게 동행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지금 지지 라인이 여기 딱 보이시죠? 여기 라인이에요. 그쵸? 여기 이탈하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죠. 여기도 있지만 지지가 강하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됩니다. 즉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이 1.68, 헬스케어가 1.64, 제약이 1.55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분하게 셀트리온 기준으로 봤을 때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셀트리온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에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1, 2, 3 내용을 쭉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명확하게 길을 가고 있는 부분, 동물 실험 결과 델타 변이상 국제학술지에 제출을 했죠. 그리고 식약처에서 긴급사용 승인 획득했죠. 델타 변이에 대한 바이러스 중화능 확대했죠. 레키노라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유럽 학회에서 발표했죠. 브라질 감마 변이 바이러스 중화능 확보했죠. 유럽에서 치료제에 유망한 서류제에 선정되었죠. 남아공 변이에 대한 중화능, 글로벌 임상 3상 탑9 결과 발표하면서 유효성과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ADC 개발사 익스다에 지분 투자를 했고 ADC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죠. SC제형 기술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흡입형 항체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유플라이마 유럽 정복하러 나가죠. 스텔라라 임상 3상 진행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중동 지역 본격화하고 진단 키트도 이제 꾸준하게 캐시카우를 창출할 거죠. 그쵸? 끝이 없습니다. 그쵸? 이제 호재가 쌓이면 시차를 두고 반드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숫자로 안 찍힐 수가 없어요. 이 숫자가 찍히면 시차를 두고 반드시 시가총액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면 우리의 시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레키노라의 개발 스토리를 보면 2월 27일 코로나 회복 환자 혈액 샘플을 채취합니다. 3월 23일 1차 항체 후보군을 선별을 하죠. 그리고 12월 29일 레키노라 식약처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게 되죠. 10개월 만에. 그쵸? 신약을 개발하는데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죠. 개발 비용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셀트리온은 임상 2상 개발하는데 조건부 허가 신청하는데 10개월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회사죠. 이게 바로 셀트리온에 보이지 않는 질적인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도자료에서 보셨겠지만 그런 수많은 호재들과 이런 레키노라를 개발 과정에서 보셨던 임직원이 목숨 걸고 개발하는 제품 경쟁력과 질적인 경쟁력,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마지막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숫자로 확인하면 되는 그 순간까지 수출로서, 그리고 바이오 제품군들,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들, 이런 부분들을 캐시카우로 확인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내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은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